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집 살 땐 버틸만 했는데 이젠 막막. 40대 노원 집주인 한숨. 2020년 집값 폭등기 혼합형 주택담보대출로 영끌해 서울 노원구 집을 매수한 40대 직장인 장 씨는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집을 살 때 대출 금액이 컸지만 그래도 금리가 낮아 버틸만 했는데 금리를 다시 산정하는 기간이 점점 가까워져서입니다. 장 씨는 대출받을 당시보다 주담대 금리가 2배도 더 넘게 오르지 않았느냐 라며 이자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다 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네티즌들의 반응과 함께 알아보러 가시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 금리가 일제히 내려가면서 영끌에 나섰던 실수요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재산정되는 기간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산 혼합형 주담대는 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다가 이후 변동금리로 바뀌거나 금리를 재산정합니다. 2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은행권 주담대 평균 금리는 2019년 4월 연 2.98%로 2%대로 내려온 후 2020년 8월 2.39%까지 내려갔습니다. 평균 금리가 가장 낮았던 그해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2.43%,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2.32%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기준 은행권 주담대 평균 금리는 연 4.17%로 2019년보다 큰 폭으로 올랐고 고정형,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각각 4.15%, 4.25%로 크게 올랐습니다. 2019년 4월 기준 4억 원을 대출 기간 35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받았을 때는 연 2.98%를 적용하면 매월 153만 원을 갚으면 됩니다. 그러나 올해 3월 수준인 연 4.17%로 금리가 올라가면 매월 갚아야 하는 금액이 181만 원으로 28만 원이 오릅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336만 원이 더 불어나는 셈입니다. 심지어는 갈아타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복병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 대출을 심사할 때 차주의 상환 능력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대출 총액을 줄입니다. 이미 한도를 꽉 채운 영끌 쪽은 활용이 어려운 셈입니다. 한 대출 상담사는 2020년 대출받았던 차주들에게 문의가 꽤 온다 라며 대출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5%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1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대출 비율입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9년 12월 이후 가장 높습니다.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1년 12월 0.09%에 그쳤지만 이후 추세적으로 올라 지난해 2월 0.33%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던 연체율은 올해 들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내 은행의 전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서울 지역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 기준 3분의 1 남짓으로 전해집니다. 연체를 버티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도 많아졌습니다. 경공매 데이터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노도 강소재 아파트는 2019년 매각 건수가 170가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655가구로 285.29% 급증했습니다. 낙찰가율도 2019년엔 98.3%였지만 작년엔 84.4%로 하락했습니다. 2019년엔 감정가의 98% 수준에 지난해엔 감정가의 84% 수준의 낙찰이 이뤄졌단 얘기입니다. 노도강은 서울에서 영끌족들이 많이 몰린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힙니다. 2019년 부동산 시장이 폭등했을 당시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이 지역의 1인 가구, 신혼부부, 갭투자자 등이 몰렸습니다. 코로나19로 돈이 풀리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난 영향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선 매물을 보지도 않고 계약금을 바로 넣고 집을 사는 등의 거래도 있었습니다. 누군 몇 달 만에 수억 원을 벌었다는 등의 후기가 이어지면서 시장에 포무 증후군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경매업계 관계자는 경매에 나오는 아파트는 대체로 임의경매가 많고 신청 주체는 은행이라며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은행들이 신청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월 30만 원 감당 못하면 집 팔아야지. 집값 투기했는데 그 리스크는 안고 한 것 아닌가.
뭐가 문제야? 팔고 대출 갚으면 되지. 지금도 결혼 안 하지만 집값 안 잡고 대출로 집 사게 만들면 차후에 대한민국 국민 80%가 1인 가구일 것이다. 이 빌어먹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 아파트면 팔고 나가서 빌라로 옮기면 돼요. 왜 그걸 걱정하는 거죠? 저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들 걱정을 해야지. 세상이 미쳐 돌아가네. 집은 잠자는 거주의 목적인데 너도 나도 한방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투기꾼들과 정치인 정책 때문에 큰일. 본인 선택, 본인 책임. 문정부든 윤정부든 정부 탓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안 믿고 각자 도생이 상책이다. 그들은 내 집값에 대해 책임 없는 사람들이다. 선거 때 표 얻고 임기 마치고 나가면 그만인 정치인이다. 자기 선택, 자기 책임, 자기 인생일 뿐. 애시당초 감당 가능할 정도의 규모로 대출 받았으면 됐을 일. 누가 영끌 투기하라고 칼들여. 저렇게 죽는 소리 하면서도 쓸 건 다 쓰고 수입차는 잘 타고 다니겠지. 영끌족은 망해야 정상이다. 본인이 대출 받은 걸 왜 나라가 걱정해. 부동산은 무너져야 된다. 돈 없이 집 사고 부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문제다. 영끌을 하는 이유는 매입. 가격보다 오르면 팔고 빚 갚고 차익 남기려고 하려던 건가. 형편도 안 되는데 정도의 대출을 받아야지. 전세 끼고 갭 투자 근절시켜야 한부동산 폭등 주범. 은행 예대 마진도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 예금 금리는 낮추면서 대출 금리만 올리네. 하느니 아무리 금리 내려도 은행은 가상금리 올리는 중인데 잘 판단해라. 은행들 성과급 돈잔치 희생양이 되지 말고. 적정 가격에 팔면 되지. 안 팔리면 팔릴 때까지 가격을 내리고. 저게 뭐가 문제죠? 대출 무서운 줄 알아야지. 겁나면 호가 내려서 팔아라.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